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갑상선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건강검진이나 이렇게 받게 되면 갑상선 이런 얘기를 가끔 듣죠. 이 갑상선이란 말, 이것은 이제 갑상샘이라고도 한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이라는 말은 왜 이렇게 갑상선이라고 불리게 됐는가, 의원이라든지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갑상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갑상선이고, 위에는 갑상연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이런 모양이다. 자, 한자로 보면 갑상선은 갑은 갑옷을 뜻하는 갑이다. 물론, 첫째 천간경이다. 그렇죠? 그때도 씁니다만, 갑옷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모양을 하나 가지고 가봤습니다. 이게 갑상선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의 장군들이 입는 갑옷이다. 이것은 일본의 무사들이 입는 갑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본 무사들의 갑옷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 갑상선이라는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붙였다. 붙이면서 왜 이렇게 붙였냐면, 이 갑옷의 모양과 닮았다. 이렇게 해서, 갑상선이다. 또는 갑옷을 뜻하는 이제 이 모양과 글자와 닮았다. 이러기도 하고, 갑옷과 닮았다. 제가 생각에는 갑옷과 닮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갑옷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은 이제 형상상이다. 형상, 모양이다. 그렇죠? 나무 조각, 장과 개견자가 붙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선은 샘을 얘기한다. 샘선. 샘이란 것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물이 나오는 것이긴 한데, 육다를 붙였다. 인체의 기관, 그렇죠? 사람의 몸의 기관 중에서 어떻게 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샘천자가 붙었다. 이것은 물숫자가 있죠. 위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갑상선이란 한자말을 가지고 있다. 갑상선이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갑상샘의 전용어다. 갑상샘. 갑상샘을 찾아보니 샘은 한자가 아닙니다. 우리 순우리말 샘이다. 그렇죠? 목 앞쪽에 있는 내분비샘이다. 뭔가 내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샘이다. 그렇죠?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여 대사율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 쪽에 있어서 목밑샘이라고도 하고, 또는 방패 모양을 닮아서 방패샘이라고도 하는 모양입니다. 갑상선과 관련돼서 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항진증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말로는 갑상샘 항진증이다. 이렇게 되죠. 이 항이라는 것은 목항이다. 목이다. 그리고 또 높을 목이다. 높다. 그리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지나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이라는 것은 위세 좋게 뽐내고 나아가는 것이 항진이다. 또는 병세 따위가 심하여진다. 또는 기세나 기능 따위가 높아진다.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하는 것, 그것이 아마 항진증이다. 좀 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저하증, 또는 갑상샘 저하증,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선이라고 했는데, 이 갑상선의 선은 샘선이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우리말로는 샘인데, 몸속에서 물질을 분비하고 배설을 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 샘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끔 합니다. 임파선, 이것은 림프선이다. 그렇죠? 선, 림프샘이라고도 한다. 편도선, 편도샘이라고도 한다. 전립선, 전립샘이라고도 한다. 누선이다 하면 눈물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자가 붙어서 이것이 우리말 샘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이란 말은 어디서 왔는가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 18, 9세기에 일본에서 서구 학문에 쓰인 학술을 번역할 때 한자 갑 또는 갑옷의 모양을 닮았다고 갑상샘, 갑상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1925년도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처음으로 나왔다. 물론 그전에 사람들은 쓰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이런 기록이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이란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어 이름은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방패라는 뜻이다. 방패. 앞에 그 갑옷과 방패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은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방패샘이라고도 했다는 게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이란 말이 이제 특히 선자라는 한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의학 용어집이 있는데 이게 제4집 2006년에서는 갑상샘으로 나왔다. 갑상선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갑상샘으로 쓰면 좋겠는데 이게 굳어진 말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아마 갑상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2008년에 나온 제5집에서는 갑상샘과 갑상선이 함께 병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읽었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잠깐 볼까요? 갑은 갑옷이다. 또는 첫째 천간갑이다. 그래서 갑자을축 이렇게 이제 60간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째라는 그런 뜻도 있다. 우리가 갑질한다 할 때, 또는 갑을이다 할 때, 그런 용어로도, 의미로도 쓴다. 낱말은 갑골 문자, 그렇죠? 또 갑옷이다 할 때, 물론 옷은 우리말 되죠. 갑주다. 갑옷과 주는 이제 투구를 얘기한다. 머리에 쓰는 투구. 그래서 갑주다. 갑오개혁이다. 갑신정변이다 할 때 다 갑자가 들어가는 간지다. 그렇죠? 동갑이다. 갑장이다 하는 것은 나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그렇죠? 또 철갑이다. 쇠로 만든 갑옷이다. 애국가에도 나오죠.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할 때 철갑이다. 장갑차다. 철갑을 장비한 그런 차를 장갑차라 한다. 환갑이다. 갑자가 한번 돌아온다. 그래서 만 60세다. 진갑이다. 환갑 그 다음 해를 진갑이라 한다. 환갑에서 한 해 더 나아갔다. 이런 뜻이죠. 갑판이다. 네, 배에서 가장 위에 있는 상판을 얘기한다. 그렇죠? 갑부다는 것은 첫째가는 부자다. 서울에 갑부다면 서울에서 가장 부자를 갑부라고 한다. 그냥 돈이 많으면 갑부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글자 뜻 그대로 보면 1등이다. 그런 뜻이 되죠. 자, 갑옷 갑에서 이제 다른 글자를 합쳐서 보면 매산자를 더하면 곧을 얘기한다. 곧. 예. 우리가 무슨 지금 호미곶 같은 것을 예전에는 장기갑이라고 했죠. 네, 그런 것이다. 갑사라는 절이 있죠. 계룡산의 갑사, 또 영암 월출산의 도갑사 할 때 다 이런 갑을 쓴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쓰면 이제 갑을 얘기한다. 성냥갑 같은 거 그렇죠. 담배갑 뭐 할 때 지갑이다, 장갑이다. 네. 또 6달러를 넣으면 이제 어깨갑이다. 어깨갑, 견갑골이다. 이런 이쪽에 견갑골이다. 그렇죠. 문문자 안에 들어가면 수문을 얘기한다. 물을 막는 문이다. 그래서 갑문이다. 그렇죠. 갑문. 강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간에 문을 설치해서 통과시켰다, 막았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방변, 손수가 들어가면 누른다는 뜻이에요. 압수한다, 압류한다 할 때 씁니다. 그리고 큰개견을 넣으면 친압한다, 친압한다는 것은 아주 너무 친하다, 무리할 정도로 친하다, 친압한다, 잘 논다, 뭐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죠. 서울에 압구정동이 있죠. 압구정동은 조선의 어떤 한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정자 이름이다. 그렇죠. 압구정. 그리고 세조자를 넣으면 오리압이다. 오리, 압록강 할 때, 압록강. 오리처럼 색깔이 청동오리와 같이 녹색의 물이다 해서 압록이다. 경주에 가면 안압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월지라고도 한다. 월지. 원래 이름은 월지다. 다룰자를 썼어. 그렇죠? 월지인데 이것이 나중에 조선시대에는 안압지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신라시대에 월지는 이렇게 다 이제 훼손이 됐다. 그래서 조선시대쯤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기러기와 오리만 이렇게, 갈대 속에 놀더라. 그래서 안압지가 됐다. 지금은 정식 이름이 월지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상은, 형상상은 모양을 뜻할 때는 상이고, 문서를 가리킬 때는 장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죠. 상태다. 상황이다. 형상할 때는 상으로 읽는다. 그렇지만 고발장이다. 상장이다. 영장이다. 뭐 구속영장이다. 네, 그렇죠? 청첩장이다 할 때는 장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샘선자가 나왔죠. 갑상선, 샘이라는 것은 생물체 내에서 분비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선병,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선병이다. 이것은 피부 샘병의 이전말이다. 이런 말은 가끔 예전에는 소설 같은데 좀 본 것 같습니다. 선병질이다. 또는 선병질적이다. 아, 그 친구는 상당히 선병질적이야. 이런 얘기가 있죠. 선병질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보니 피부 샘병 경향이 있는 약한 체질이다. 그리고 또 신경질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주 선병질이 심하다 하면 신경질적이다. 또 선병질적이다 하면 체질이 좀 약하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몸이 가늘고 가슴이 평평하며 목에 림프샘이 잘 붙는 등 결핵성 질병의 경향이 있는 허약한 체질이다. 그런 거 보면 좀 선병질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즘은 잘 쓰지는 않는데 문학 하시는 분은 아마 가끔 쓰리라 생각합니다. 선종이란 말도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데 가면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샘종이다. 우리말로 좀 순화시킨 게 선을 샘으로 바꾸었다. 샘세포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종양을 얘기한다. 평소에는 악성이 아닌데 악성이 되면 악성인 경우에는 암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종. 이런 말을 들을 때, 글자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한중일 한자를 보니 갑상선, 표기는 같다. 결국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쓰고 중국도 쓴다. 이렇게 되죠. 글자를 보면 형상상자. 그렇죠? 형상상자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중국과 일본의 신자체 간체자는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갑상선. 네. 그리고 이것을 달리 선을 샘으로 바꿔서 갑상샘이라고도 한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